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데이터 앤 테크놀로지 인텔리전스랩 박사과정 김선희입니다. 오늘 리뷰할 논문은 Function Score Based Technological Trend Analysis입니다. 본 논문의 정보와 키워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연구는 기술 동향 분석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기술 동향 분석은 기술 계획 및 관리를 위한 기본 도구로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기술 환경 상황에서 이 기술에 대한 정보랑 기술 영역, 테크놀로지 도메인에서 변화하는 지식 구조를 살펴보는 것은 이 특정한 의사결정자에게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 동향 분석을 많이 수행을 하고 있고, 이 기술 동향 분석에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데이터 중에 하나는 특허 데이터입니다. 특허 데이터는 최근에 기능 기반 텍스트 데이터 분석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적 접근법을 사용하는 특허 기반 TTA, 특허 기반 기술 동향 분석은 기능 또는 특허 간의 기술적인 유사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인 유사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화하는 기술 지식의 중요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 TTA 기술 동향 분석은 이 시퀀서란 이 트렌드를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화하는 이런 중요성을 잘 반영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이 기술적인 유사성을 기반으로 하는 분석은 이러한 시간의 흐름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정 기간 동안의 특정 테크놀로지 도메인에서 각 기능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방법인 이 펑션 스코어를 제안을 하고, 이를 이용한 TTA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방법의 장점으로는 각 기능의 상대적인 중요성은 일반적으로 시간이 따라서 변화하기 때문에 이 FS 펑션 스코어 기반의 TTA는 어떤 기능이 중요해지거나 쓸모없게 되는지 객관적인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본 연구는 이 FS 기반의 TTA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해서 각 기술의 기능의 변화 추세를 조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기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가정은 이 기능을 실행하기 위한 특정 기술, 방법 또는 프로세스는 변경이 될 수 있지만, 최종적인 이러한 기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전히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이러한 기능이 이 기술 내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는 점차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가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이전에 리터러처 리뷰로서 TTA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TTA 기술 동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정량적인 방법론은 지금까지 많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TTA는 기술적인 기회나 위협을 조기에 탐지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변화랑 복잡한 관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이는 기술 지향적인 조직이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분석 중의 하나이고, 기술 동향을 객관적으로 전문가 기반이 아닌 객관적인 방법으로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은 계속해서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초기 단계에서는 기술 문서의 서지 데이터를 활용한 TTA가 가장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서지 정보는 특허 인용이라든지 특허의 여러 가지 지표들을 이용한 매트릭이라든지 이 특허의 서지 정보를 이용을 해서 인용과 같은 이 서지 정보를 이용을 한다든지 등의 연구들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 이후에 서지 정보를 이용한 이후에 2000년대 초반부터는 NLP의 발달과 더불어서 기술 문서의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한 TTA가 제안이 되었습니다. 이 초기 TTA는 대부분 기술 문서에서 키워드를 추출하고 이 키워드의 발생 빈도를 이용을 해서 이 키워드의 기술적인 중요성 혹은 이 여러 개의 키워드 사이의 관계를 분석을 하는 방식으로 키워드 기반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키워드 기반의 방식은 기존의 서지 정보보다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 빠르게 변화하는 테크놀로지 도메인에는 충분히 빠르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키워드는 구성 요소, 방법 및 재료 등을 포함한 특정 기술 솔루션을
나타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키워드 발생의 의미는 누군가가 몇 년 전에 이미 솔루션, 방법 또는 자료를 개발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TTA의 근본적인 목적은 신뢰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정보, 미래지향적인 경쟁 우위를 위한 신호를 식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 기반 방식은 이 TTA에 적합하지 않다. 이 빠르게 변화하는 테크놀로지 도메인에는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키워드 기반 프레임워크는 이 기술의 독창적인 원리와 기술적인 기능을 잘 표현할 수 없다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 기술의 이제 기능이 이제 이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정보 소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키워드 방법론은 이제 이러한 기능을 표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도 한계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워드는 일반적으로 특정 테크놀로지 도메인에서 이제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테크놀로지 도메인에서 이제 검색을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하다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기술 또는 기술 솔루션은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이제 주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조직은 이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고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은 이제 주로 비정형적인 지식의 조합으로 나온다는 이제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의 이제 조합이 이 특정 도메인에서만 도메인 스페시픽하게서만 이용이 될 수 있다라는 점도 이 키워드 기반의 TTA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키워드 기반의 TTA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기능 기반의 TTA가 계속해서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능 기반의 TTA의 장점으로는 기능적 관점에서의 기술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의 기본적인 개념이나 작동 원리, 계층 구조에 따른 이제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서 적절한 접근 방식으로 지금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다른 테크놀로지 도메인에 이제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더라도 모든 이 테크놀로지 도메인은 일반적으로 유사한 기능, 즉 이제 작동 원리나 작동 목적 등을 사용하거나 수행하기 때문에 이 기능 기반 TTA는 이 키워드 기반이 수행하지 못했던 이제 다양한 테크놀로지 도메인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방법론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이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특허 기반 TTA에서 이제 NLP 기술을 사용하는 기능 기반 텍스트 분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리스트는 이제 기능 기반의 TTA를 수행한 연구들입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유사성 기반 기능 분석이 유사한 기능 혹은 기술을 식별을 하고 기술 구조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 또한 기능 또는 기술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평가하기에는 불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서서 인트로덕션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TTA는 이제 시퀀셜한 정보가 중요한데 동시 발생 빈도라든지 그런 단순한 정보를 이용을 해서는 그런 시퀀셜한 이 상대적인 이 시간의 흐름에서의 이제 중요도의 변화를 이제 잘 고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 펑션 스코어라는 새로운 측정 항목을 제안을 해서 이 펑션 기능을 이제 점수화시켜서 이 TTA를 하는 방법론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페이지부터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안하는 방법은 특정 테크놀로지 도메인에서 펑션의 스코어, 펑션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고 이 펑션 스코어 관점에서 각 기능의 증가 추세를 이제 분석을 하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펑션 계산을 위한 기본적인 이론과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발명, 즉 새로운 특허는 지식의 재조합을 기반으로 개발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했듯이 이 기술이 이제 다르더라도 테크놀로지 도메인이 다르더라도 그 도메인 안에서 수행이 되는 펑션은 이제 유사하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발명 원리랑 작동 원리는 유사하다라는 것을 기반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 특허 인용 같은 경우는 그 인용에 포함된 특허의 지식의 일부가 그 인용된 특허에게 상속되거나 사용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방 인용을 많이 하는 기능은 테크놀로지 도메인, 해당 도메인에서 중요한 기능으로 간주가 될 수 있고 그 주어진 기능의 전방 인용의 크기에 따라서 이 기능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인용을 이제 기반으로 이 기능의 중요도, 이 펑션 스코어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펑션 스코어를 계산할 때 유의 깊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방법의 경우 이제 NLP 기법이 이제 반드시 이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발생 빈도와 동시 발생 관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필터링하고 대상 데이터를 선택하는 게 그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즉, 이 펑션에 이제 이용이 되는 이 키워드의 노이즈가 이 최종 분석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펑션 스코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의미가 있는 기능 정보를 식별을 해서 이제 이용을 하여야지 그 노이즈가 포함되지 않게 분석을 해야지 이 펑션 스코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유사한 기능적인 표현은 유사한 기능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차갑게 한다, 춥게 한다 등의 이제 표현은 서로 다른 표현이지만 동일한 기능을 이제 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기능으로 표현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제안하는 분석 프로세스를 이 다음 페이지부터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총 5단계의 프로세스로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버럴하게 살펴보면 이 특정한 이 테크놀로지 도메인과 관련된 특허를 수집을 하고 기능을 추출한 다음에 이 기능 정보를 의미 추상화를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각 가능 정보에 이제 이 fs 펑션 스코어 값을 계산을 하고 이 펑션 스코어랑 다큐먼트 프리퀀시 매트릭스를 이용을 해서 각 기능의 증가 추세를 분석하는 것까지 총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단계가 이 위에서 얘기했던 이 유사한 기능적 표현은 유사한 기능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이 여러 개의 이제 유사한 의미를 이제 하나의 제너럴라이즈 하는 노멀라이즈를 이제 하는 이 단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 수집 단계부터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하는 데이터베이스는 USPTO 미국 특허 상표청의 이제 특허를 이제 이용을 하였고 특정한 이 테크놀로지 도메인에 대한 특허 집합을 수집하기 위해서 이 클래시피케이션 오버랩 메소드를 이제 활용을 하였습니다. 이 이제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이전 연구에서 이제 제안이 된 방법론으로서 이제 특정한 이 테크놀로지 도메인을 이제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 테크놀로지 도메인에 속하는 특허들을 수집을 하기 위해서 그 특허의 이 기술 클래시피케이션을 이용하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이 COM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키워드 기반의 이제 쿼리 검색을 기반으로 하는 방식과 이제 차이점은 그런 쿼리 기반 접근 방식은 주로 이제 어떠한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만 이 검색이 되는 거에 반면에 이 COM 같은 경우에는 이 키워드를 이제 포함하지 않는 특허도 찾을 수 있다라는 이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자는 이 COM 클래시피케이션을 이제 기반으로 하는 방법론을 이용을 해서 이 테크놀로지 도메인을 이제 서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수집한 특허에서 기능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술 경영 분야에서 기능 정보는 동사 혹은 동사 목적어 혹은 주어 동사 목적어로 정의가 되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 동사를 기반으로 하는 기능 정보 추출을 분석 이제 대상 범위로 선정을 하였는데 왜냐하면 이 SAO 구조와 같은 복잡한 기능 모델은 풍부한 정보를 포함을 하지만 추출되는 기능 정보의 신뢰성이 낮다라고 연구자가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 연구에서는 이 동사만을 기반으로 이 기능 특허에서 기능 정보를 추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용 데이터는 특허의 디스크립션 부분을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문장을 토큰화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침표가 있는 문장을 기반으로 토큰화를 진행을 하고 이 특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예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외 사항을 이제 분석자가 매뉴얼리하게 다음 테이블 표 1과 같이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 특정한 날짜나 이제 이름, 이 페이턴트 넘버, 그리고 뭐 온도, 뭐 이런 정보들이 이제 나타났을 때는 그 문장을 이제 다음 문장으로 토큰화를 한다라는 이제 정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문장을 이제 토큰화를 했으면 그 해당 문장을 스탠포드 파서를 이용을 해서 이 포스 태깅을 수행을 하여서 그 문장 내에서 동사 VB, VBD, VBN을 이제 추출을 한다라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추출된 이제 많은 동사 중에서 일반 동사랑 기능 동사를 이제 구분을 해내서 기술 동사만을 선택을 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제 인트로덕션이랑 백그라운드에서도 말했다시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동사들은 이 특허에서 이제 기능을 이제 표현하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기능을 표현하는 이 기술 동사만 이제 뽑아내야 된다라는 점이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이 도메인 스페시피시티 DS랑 리센시라는 이 두 개의 지표를 이제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지표인 DS가 1 이상이면 기술 동사이고, 그리고 DS가 1 이상이 아닌 이하인 동사 중에서 이 n이 15일 때 n이 이어라는 의미인데, 이 n이 15일 때 이 두 번째 지표가 0.7 이상이면 기술동사라고 이제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 첫 번째 지표 도메인 스페시픽은 특정 이 도메인 테크놀로지 도메인에서 일반 동사와 기술 동사에 대한 발생 빈도 분포의 다양한 특성을 기반으로 해서 추출된 모든 동사에서 기술 동사를 분리하기 위해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DS를 이제 상세하게 보시게 되면, 지금 이 분모 부분을 먼저 이제 보시게 되면, 이 전체 기술 분야에서 이제 나온 이 특허에서 이제 있는 특허의 수 분의 이 다큐먼트 프리퀀시, 이 동사가 나온 다큐먼트의 프리퀀시를 이제 분모로 두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분자는 이제 모든 특허가 아니라 이 테크놀로지 도메인에서 도메인의 전체 문서 분의 이 테크놀로지 도메인에서 이 단어가, 이 펑션, 이 동사가 등장한 이 문서의 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제 전체 기술 분야에서 이 단어가 등장한 퍼센테이지 분의 이 기술 분야에서 이 동사가 발생한 퍼센테이지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1 이상이라는 거는 전체 기술 분야 대비 이 분야에서 이 기능이 많이 나왔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를 도메인 스페시픽, 이 도메인에 자주 나오는, 이 도메인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기능이다라고 정의를 하였고, 이 DS가 1이면은 기술 동사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전체 시간을 이제 단위로 하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출현한 그런 동사들은 식별해내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어서, 이 recency, 최근이라는 이 지표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 연도를 이제 15년도로 해놓고, 이 15년 사이에 많이 나온 이 단어이면은, 그러면 이제 0.7 이상이면은 이 단어도 이제 기술동사로 포함을 해준다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앞서서 이제 스탠포드 파서에서 뽑은 그 동사 중에서 이 DS가 1이 넘거나 DS가 1 이하이지만 이 recency가 0.7 이상인 그 단어들을 기술동사라고 이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 동사는 기능으로 이제 뽑아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단계는 이 뽑아낸 기능들을 카테고라이즈 하는 단계입니다. 의미 추상화라고 이제 본 논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의미 추상화는 일반적으로 유사한 동사를 이제 유사한 객체로 간주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적 추상화를 위해서 이제 분류를 이제 두 가지 방식을 이용해서 수행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전 연구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이 텍시노미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특정한 단어가 이 텍시노미 안에 있으면 이제 가장 프라이미 혹은 이 세컨더리한 이제 레벨에서 이 단어들을 그룹핑하는 이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텍시노미 같은 경우에는 65,000개 이상의 이 페이턴트를 분석을 해서 만들어진 1618개의 이제 동사로 이루어져 있는 굉장히 큰 텍시노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1618개의 동사에도 포함되지 않는 이 본문 특허에서만 나타나는 동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분석 방법으로 이 워드넷 기반의 유사성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워드넷 기반의 의미 유사성 지표를 이용을 해서 이 가장 낮은 레벨에 있는 코리스펀딩 레벨에 있는 이제 워드들과 모두 다 이 시뮬러리티를 분석을 한 다음에 가장 높은 시뮬러리티를 갖는 이 동사를 동일한 동사다라고 표현을 해서 이제 그 카테고리에 이제 집어넣는 방식으로 이 의미의 추상화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 연구에서 이용하는 이 기술적인 펑션은 이제 모두 1618개 중에 이제 하나의 이제 동사로 표현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는 이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FS 점수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즉, 이 펑션의 점수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기술 동사는 이 특허의 인용으로 대표되는 지식 흐름을 통한 지속 가능성을 기반으로 정량적으로 평가가 되게 되고,
이 기술 동사의 상대적 기능의 중요도를 FI로 이제 정의를 해서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수식을 보시게 되면 이 사이테이션, 이제 5년 동안 사이테이션이 된 숫자를 이제 기반으로 이 수식이 작성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과 함께 수식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FI 스코어는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 VI에 대해서 이제 계산이 되게 되고, 지금 본 수식을 보시게 되면 PJ의 이제 사이테이션 카운트, 이 5년 사이의 사이테이션 카운트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PJ라고 하면은 이 V, 이 기능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특허 셋에 있는 모든 특허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포함하는 이제 모든 특허들에 대해서 그 특허가 얼마나 많이 사이테이션을 받고 있는지를 기반으로 그 해당 기술 동사의 상대적인 기능의 중요도를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기능적 의미를 고려하기 위해서 이 FS를 아까 그 텍시노미에서 봤던 세컨더리랑 코리스폰던트 레벨에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는 프라이머리, 첫 번째 그 레벨의 이 FS 기능들의 점수들만 나오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총 64개의 프라이머리 이 텍스노미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세컨더리 레벨, 그리고 코 리스폰던트 레벨이 있었는데, 그 세컨드 레벨과 코 리스폰던트 레벨의 결과를 모두 이용을 해서 이 64개의 이제 이 프라이머리 레벨의 이 기능의 FS 기능 정보를 계산을 해내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한 FS 값을 이용을 해서 FS랑 이 다큐멘트 프리퀀시 매트릭스를 작성을 해내게 됩니다. 이 다음과 같이 이 FS를 이제 가로축으로 두고 세로축을 DF로 두고 이제 그래프를 작성을 해내게 됩니다. 이 트렌드 분석의 목적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발전 방향을 이해하고 미래 지향적인 기술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랑 이제 상승 추세를 이용을 해서 해석을 해내게 됩니다. 총 이제 4단계로 이 기능의 기본적인 단계, 성장 단계를 정리를 하였고, 첫 번째 레벨은 그로잉입니다. 이 FS 값과 이 DF 값이 모두 증가하는 이 과정을 그로잉 단계라고 이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제너럴라이징 단계입니다. 이 FS 값은 낮아지지만 DF 값은 올라가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디클라이닝, FS 값도 내려가고 DF 값도 내려가는 단계. 그리고 이 마지막 단계는 리포지셔닝, FS 값은 올라가지만 DF 값은 내려가는 단계. 총 이렇게 4단계로 이 분석 결과를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기능이 출현하였을 때는 이 중요도랑 이 출현하는 빈도가 이제 같이 증가를 하게 되고, 이러한 추세를 성장이라고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일반적으로 기능이 중요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능이다라고 인정이 되어서 이 정점에 도달한 이후에 이 DF 계속 인용되는 문서의 수는 많아지지만 점차 그 중요도는 하락하는, 이 FS 값은 하락하는 제너럴라이징 단계가 있게 되고, 세 번째 단계는 기능의 FS랑 DF가 모두 하락하는 이 감소 단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이 FS가 다시 증가하지만 DF는 여전히 감소하는 단계인 이 리포지셔닝 단계입니다. 이 단계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기능에 대해서 새로운 기술을 발명을 하거나 기능에 대한 새로운 응용 프로그램을 발견하는 것과 같이 일부의 내부적인 혹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런 리포지셔닝 경향이 이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배치 후에는 또 FS랑 DF가 모두 다시 증가하는 그로잉, 즉 새로운 주기가 이제 시작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이 기능이 4가지 단계를 겪으면서 진화하고 시간에 따라서 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이제 다음과 같이 정규화를 하였습니다. 민감도를 줄이기 위해서 특정한 기간에 대해서 그 기간 값을 이제 이 축을 4개로 나누어서 정규화를 이제 수행을 하였고, 총 16개의 블록으로 나누어서 정규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매핑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이 다음과 같은 추세를 growing, 다음과 같은 추세를 declining, 이 다음과 같은 추세를 generalizing, 아랫 방향 그리고 오른쪽 방향으로 이제 이동하는 방향을 리포지셔닝이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각 유형별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 대응 방법을 이제 이야기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그로잉 같은 경우에는 현재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향후 개발을 위해서 이 향후 개발에 이제 초점을 두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두 번째 디클라이닝은 기술의 중요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해당 능력을 이제 축소할 것인지 혹은 그대로 둘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고, 제너럴라이징은 일반화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 기능이 그 해당 테크놀로지 도메인에서 중요한 기능이다 이고 이제 그것이 계속해서 갈 거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당 기능과 기술을 유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라는 시사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리포지셔닝 추세의 기능은 이전의 중요성과 용도는 감소했지만 새로운 기능적인 가치를 이제 보이고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재평가를 해야 되고, 새로운 용도나 응용의 식별로 인해서 상대적인 중요성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하는 것을 고려해야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유형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본 프레임워크에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안한 프레임워크고, 이 다음 장부터는 이 게놈 시퀀싱 기술에 대해서 실증적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놈 시퀀싱 기술은 이제 현재 총 4번째 제너레이션에 이제 이루어져 있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계속 중요한 이 생명공학 분야에서 이제 중요하고 큰 영향을 끼칠 분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 기반 기술로 선정을 하였고, 이제 이 각각의 이 제너레이션별로 서로 다른 궤적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기술 진화를 보여줌에 있어서 이 게놈 시퀀싱 기술이 좋다라고 이제 연구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대상 특허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였고, 총 16만 건의 이제 특허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 다음 페이지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분석 결과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허 집합의 이제 설명 부분에서 이제 총 2051개의 이제 동사를 추출을 했고, 이 동사를 1751개의 이제 동사로 1차로 정리를 한 이후에 그 DS 지표랑 리센시라는 지표를 이용을 해서 필터링을 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 동사를 이제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체 기간을 이제 10년 간격으로서 분할을 해서 분석을 수행을 하였고, 각 기간별 이제 기술 동사의 FS 값을 이제 쭉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술 동사에 대한 이제 이 FS 순위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 이 테이블 7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경과에 따른 FS와 이제 DF의 변화를 바탕으로 기능 기반의 발달 경향을 분석을 해서 시사점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이 성장 추세에서 지금 이게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이 파란색 선 같은 경우가 이제 1990년대, 그리고 이 빨간색이 2000년대, 그리고 이 검은색이 2010년대를 이제 나타내는 이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 추세 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인 중요성과 수요가 시간에 따라서 이제 증가하는 기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 트랙과 다이노소스 이제 이 진단과 같은 이제 단어들이 그런 기능을 표현하는 단어들이고, 이 디클라이닝은 점차 이제 중요성과 수요가 감소하는 기능을 이제 보여주는 이 기능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제너럴라이징, 점차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기능들이고, 마지막으로 리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기능들도 다음과 같이 이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앞쪽에서 이 게놈 시퀀싱 기술에 대해서 이 말했던 이 각각의 제너레이션과도 이제 잘 부합하는 그런 분석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부터는 이제 디스커션과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는 특정 테크놀로지 도메인에서 기능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기존의 연구는 주로 기능 정보랑 특허 간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 기능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그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정보를 구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본 연구는 그 fs 값을 이제 이 기간별로 분석을 해서 그 기능이 점차 중요해지고 혹은 점차 중요해지지 않는 그런 추세를 보기에 효과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론 관점의 기여점으로는 일반 동사를 이제 걸러내는 그 텍시노미 기반의 방식을 이용을 해서 이 기능 기반의 이제 분석에서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라는 점과 이 추상화 과정을 통해서 의미적으로 유사한 기능이 서로 합쳐져서 이용이 되었다라는 기여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특허 인용을 통한 이 기능의 지속성 평가 기준으로 점수 가중치의 특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기여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 관점에서는 이 도메인 간의 비교에 적합한 분석일 뿐만이 아니라 이 발명 수준의 트렌드 분석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이제 발달 변화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한된 방법은 여러 개의 도메인 간에서 동일한 기능을 기반으로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테크놀로지 도메인 내부 혹은 외부에서 새로운 기술과 융합하는 기회를 발견하는 데 유용하다라는 기여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 연구 같은 경우에는 동사만을 이용을 하였기 때문에 해당 방법도 한계점일 수가 있고, 그 두 번째로는 기술적인 동사 의미 추상화 방법론으로 텍시노미를 이용했는데 이제 그 방법도 좀 더 디벨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일반 동사랑 기술 동사를 이제 분류를 해서 기술 동사만을 이용을 하였지만 해당 기술 동사에 여전히 속성이나 구조 관련된 동사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한계점이 있었고, 이런 FSDF 매트릭스를 작성을 해서 총 16개의 칸으로 나누어서 정규화를 단순하게 수행을 하였는데 이러한 단순 정규화 이외에 최적화된 정규화 방법도 이용이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시간에 민감한 기술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출원 중인 데이터는 고려하지 못했다. 이 특허의 이 시간적인 2년 정도에 이제 출원하고 나서 공개되기까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정보는 고려하지 못했다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리뷰한 논문의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